예, 안녕하십니까. 이북교수 유병태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책 읽기 시간입니다. 책 읽는 가 좀 뭐가 생기나. 하여튼 오늘도 촬영할 시간도 안 나오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 촬영 시간 때문에 오늘 퇴근 밤 12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촬영하는 시간이야 뭐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앞뒤가 깨지면은 294페이지 도급인의 의무, 일을 맡겼으니까 보수 지급해야 되겠죠.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관습해야 하고, 관습도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물론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선 지급해도 되죠. 선 지급받고 그놈이 공사를 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나가 주택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도급인 등 타인 소유로 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비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고, 목적물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일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수구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 채권이 수구인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도 도급인이나 수급인은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압류권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과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채무, 그것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압류가 기본 계약 해지시키는 걸 제한하지는 못한다는 거지. 관련되는 것이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먼저 보시고 싶은 부분은 내 교과서 채권자 대위권 쪽에 가면은 그걸 비교해 놨습니다. 판례는 수급인의 보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해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 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서 위 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 채무자도 그 처분까지, 그 계약관계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채무자나 제3 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 채무자 사이 기본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실효된다. 저당권 설정 의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그 보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목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민법 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경고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 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제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기속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진다. 부수적 의무. 도급인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거나 일정한 지시를 하거나 일할 장소를 미리 제공해야 하는 등의 협력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부수적 의무이다. 또한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가 요청된다.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일단 위험부담이 일반적으로 매매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지지만 도급과 관련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고용과 관련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부담 쪽에 보면은 고용과 관련된 판례도 소개되어 있고, 어쨌든 그 계약법 총론 쪽에서 이야기된 위험 부담, 그게 총론이니까
당연히 유상 쌍무 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총론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당연히 도급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도급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으로서 쌍무 계약의 특징적인 효력인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목적물 인도 및 검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당사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목적물이 인도 및 검수 전에 멸실된 경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인도 전에 멸실된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때 수급인은 매도인은 도급인에게 매수인에게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도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도급인의 수령 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멸실된 경우에는 제538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수급인은 매도인은 도급인에게 매수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다. 매매 가지고 하면 알아듣고 도급 가지고 하면 못 알아듣고 그거 좀 이상한 거죠. 그거 설명하는 각종 강사들이 이상하게 설명하다 몇 시에 올렸는데 그 설명 들으면 더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매매 딱 가지고 딱 구도를 잡아놓고 거기에 딱 대입하면 되는데, 도급의 종료, 종료 사유,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 담보 책임에 의한 해제권 있다 앞에서 봤고,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도급인의 파산, 도급인이 파산해 버리면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고도 보수를 못 받을 수 있겠죠.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를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파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종료의 효과, 도급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의 부분적인 성취가 있는 경우에 해제의 소급표가 배제되므로 앞에서도 봤습니다. 이때는 해지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미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되는 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그래서 요즘은 금방에 가서 반지를 맞추더라도 바로 그 금방에서 수공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데 맡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오늘도 지금 요거 촬영해 놓고 이와 관련돼서 하도급인에게 대해서 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돼서 원발주처에게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일 접수해야 됩니다. 하도급이란 조금이나 이야기하면 공부가 된 사람들은 딱딱 알아들어야 되죠. 그거. 하도급이란 도급인과 계약을 맺어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수급인이 직접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완성하지 않고 수급인이 도급인이 되어서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이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원도급인은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 업종에 대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는 거. 하도급의 허용성.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391조가 적용되는 영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도급 공사계약, 왜 이래 돼 있어? 하도급 공사계약에 의해서 어디다가 글자가 튀었네. 하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 있거나 이의 성질상 수급인이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 본질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이를 완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행 보조자 또는 이행 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 도급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약정에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 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동시행관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조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 내금 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 내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상 동시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권 내지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 등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제작물 공급 계약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제작자가 오직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 유상 계약인데 법적 성질 판례는 그 성질에 관하여 제작의 측면에서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해서 제약된 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봐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밑에 판례는 그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띈다. 되고 2번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나 간섭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물건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병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여행계약 최근에 이제 추가된 전행계약인데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1방이 운송과 숙박 또는 운송과 관광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것. 법적 성질 뭐 대가관계 있는 것들이 딱 뭐 조문에 보이니까 유상 쌍무계약이고 그다음에 당사자 사이의 부방식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학성 불조식 계약이다. 여행계약 당사자 뭐 여행자와 여행 주최자겠죠. 그러나 여행사가 스스로 여행 급부를 실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행자와 여행 주최자 사이의 여행 계약을 중개할 뿐인 경우에는 그 여행사, 여행회사 그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 여행 계약의 효력, 여행 주최자의 권리 의무, 여행 주최자의 의무, 여행 관련 용역 제공 의무 및 안전 배려 의무. 여행 주최자는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여행자를 다른 곳으로 운송하여 숙박 또는 관광을 하게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 의무로서 안전 배려 의무 진다. 그 정도 하시고 판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관 운송 의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행 개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기관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기관 운송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거 아니면은 외국에 가서 사람을 버리고 오겠지.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674조의 6 7 밑에 8이죠. 7, 8 그거 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아직 뭐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추가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뭐 세부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항에서 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때는 뭐 기간 정할 필요 없다. 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674조의 7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책임, 존속 기간 674조의 6, 7에 따른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남의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여행 주최자의 권리, 여행 주최자는 계약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여행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일정한 경우에는 대금 정액 청구권도 있다는 거. 여행자의 권리,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따른 여행을 실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손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대부분 계약 체결을 해놓고 그 전에 해지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약관에 다 기재해놨겠죠. 여행자의 의무 674조의 5입니다. 674조의 5.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여행계약의 종료 674조의 3, 4 다 강행 규정입니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시정에 속하는 경우에 그 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라는 것. 현상 광고와 관련된 것은 저 앞에서 광고 쪽과 관련돼서 본 자리도 있습니다. 의 현상 광고란 당사자 일방이 즉 광고자가 특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지정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고 요물계약이라는 것. 물론 계약서를 입장에서 판례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는 것. 법적 성질, 계약설, 광고자의 광고를 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응모자의 지정행위 완료를 승낙으로 보는 계약이라는 거, 견해라는 거. 현상 광고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근거는 현상 광고를 계약의 계약편에 규정하고 있어 계약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라는 거. 일반적인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상 광고일 경우에는 그 현상 광고에서의 광고는 청약이라는 거죠. 부문상 광고에 응한 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응모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광고자의 보수지급 의무는 그의 계약상 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보수지급은 응모자의 지정행위 완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다. 광고자가 응모자의 지정행위에 대하여 대가적 출연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계약이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완료되고 난 뒤에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으로 본다는 것. 단독행위설도 있다는 것이고
현상 광고의 성립과 철회, 성립, 일반적인 성립 요건. 현상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자의 광고 행위가 청약이 되고 그 광고에 응하는 승낙 의사를 가지고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응모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 광고, 이게 청약이니까 광고에는 광고자의 현상 광고에서의 광고라 했습니다. 광고자의 확정적인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며 응모자가 해야 할 행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응모자의 지정행위 완료로 성립한다는 거. 현상 광고의 철회, 지정행위 완료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지정행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앞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앞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면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자에 대해서만 처리의 효력이 있다는 것. 현상 광고 효력, 광고자의 보수 지급 의무,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나 광고 전에 이미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거. 보수청구권은 지정행위 완료 시에 발생하며 다만 지정행위 완료에 정지 조건이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성취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교도소 탈출범, 체포의 결정적인 정보를 정하고 체포됐을 때 대가 지급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우수 현상 광고의 보수로서 계약 체결권이 부여된 경우 그 불이행의 효과. 손해배상 청구권. 광고자가 계약 체결을 불이행하면 당선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는 우수 현상 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자,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수 현상 광고는 이게 청약의 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자의 행위 완료가 있으면 그게 청약이 되고, 그러면 우수 현상 광고를 한 자는 그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전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 체결 의무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 이행 청구권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 청구권에 적용되는 그 기간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그 시효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완료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 수인이 순차로 지정행위를 완료했다면 가장 먼저 지정행위 완료한 자가 그 계약 체결의 효력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수인이 동시에 했다면 보수가 가분적이면 수인이 균등 비율로, 보수가 불가분 또는 1인만으로 지급을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 보수가 가분이면 수인 균등 비율, 보수가 불가분 또는 1인만으로 지급할 것을 정한 때는 추첨에 의해서. 우수 현상 광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중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현상 광고를 우수 현상 광고를 한다는 것. 광고자는 반드시 이거는 우수 현상 광고에서는 응모 기간을 정해야 되며 이 기간이 없으면 그 우수 현상 광고는 무효다. 그래서 요즘 하기야 내가 TV를 잘 안 보니까 옛날에 TV 보면은 신춘문예 원고 제출하실 분은 언제까지 제출해라. 그게 우수 현상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원고를 제출하는 게 청약이고 그 중에서 우수자 판정하는 게 승낙이 되겠죠. 지정행위는 우열의 차등을 붙일 수 있는 것이야 되므로 분실물의 발견과 같은 것은 우수 현상 광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 앞에 25페이지에 우수 현상 광고에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응모자의 지정 행위가 완료하는 게 청약이고, 그때 우수 현상 광고 판정자의 판정이 승낙이 된다는 겁니다. 우수의 판정자는 광고에서 정해진 자 또는 광고자이고, 특별한 의사표시나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열자가 없다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
판정은 광고자 및 모든 응모자를 구속하며 누구도 일을 하지 못한다. 수인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되면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하게, 이때는 불가분이면 추첨으로 보수받을 자를 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위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